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연속 2,000명이 넘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사흘 연휴가 2주간 이어지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새로 나온 오늘 발표된 그 신규 확진자가 다시 이제 2,000명대입니다. 2,200명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 처음 이제 3,000명대를 기록한 것보다는 뭐 1,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이긴 한데 이렇게 2,200여 명 정도의 수준이라면 요 며칠 새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속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좀 과연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그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의 이제 그 3,000명대, 지금 이제 2,000명대의 유행을 이끌고 있는 거는 추석 전에 수도권과 이제 광역시 중심의 이동량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추석 연휴가 한 닷새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은 뭐 아시겠지만 뭐 사실 직장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고 사실 그런 고밀집 산밀의 공간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닫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의 유행은 사실 통제 요소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수도권에 있는 조용한 전파자들이 비수도권에 가서 그 각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행을 전파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수도권의 유행과 비수도권 유행이 겹쳐지면서 전국 단위 대유행이 될지를 1차적으로 걱정을 했던 건데 일단 지금 추석 그 연휴 기간 동안 이후에 이제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그렇게 대규모의 그런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양상이 일단 초기적으로는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의 그런 추석 연휴 여파를 좀 본다 그러면 지금의 유행은 일단은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있는 그 좀 이동량 증가했던 그 유행에 따라서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추석 당일에 이제 연휴 동안에 통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수도권만 안정된다면. 네. 애초에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 좀 그 거리두기 단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좀 그 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계속 증가하는 패턴은 아니더라. 뭐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그 연휴를 이제 또 다시 계속 지금 연이어서 저희가 이제 맞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동량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게다가 이제 그 단풍을 맞아서 이제 상당히 그 나들이를 나가시는 가족분들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그냥 일주일, 2주일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제 그 연휴라는 게 사실 양가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단거리 이동량, 그러니까 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단거리 이동량이나 산밀의 공간에 가는 이동량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거리 이동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휴를 맞아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단풍 뭐 구경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뭐 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은 수도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 사회활동이 활발한 사람들 중심의 유행인데 수도권에 일단 출근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게 됐을 때의 그런 악재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네. 이 코로나19는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명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간의 전파를 통해서 전국 단위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여행지 중심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는 곳 중심에 지금 방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대형 공장 또는 뭐 건설 현장, 외국인 모임 뭐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제 공간의 방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사실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워낙에 사람들도 많고 산밀의 공간도 많고 밀접 접촉이 많이 되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행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그 유행이 통제되지 못하는 허점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좀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드린다 그러면 인구가 570만이거든요, 싱가포르가. 근데 예방접종 완료자가 82%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사실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 확진자 숫자를 봤더니 한 3천 명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8명입니다. 우리는 한 10배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구 3만 명 확진자에 80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570만 인구 중에서 350만만 자국인이고 50만 명은 이제 영주권자고 17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170만 명이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도 많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슨 외국인 기숙사나 이런 것들 부분들이 이제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싱가포르 전체 유행을 사실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수도권, 비수도권 막론하고 지금 외국인들과 연관된 감염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합숙 시설도 많이 있고 기숙사도 있고 또 이런 대형 공장에서 이런 그 상황들에서 밀집한 그런 공간들에서의 유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물론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지금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좀 방역 당국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챙기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 그 단계적 방역 완화 이전에 이제 사실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더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이제 사각지대군요. 자,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의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협 요인을 감안하여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 모임 민원 제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 그리고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고요.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이제 고통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진자 수는 뭐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고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 코로나19 유행이 사실 이제 추석 전 유행 이동량으로 인해서 사실 숫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전 국민 수용성이 워낙에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강화해도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완화를 하게 되면 또 유행이 또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뭐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또는 야외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이제 이런 그 좀 방역 완화 이런 부분들만 좀 가능하게 이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등 실외 체육시설도 이제 포함되고요. 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은 이제 허용 인원이 좀 큰 폭으로 는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이제 그 감염 경로가 이제 불분명한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원 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염 우려는 없는지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를 넘었습니다. 이제 대다수가 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한 4개월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이런 연구들을 좀 정부에서 해봤더니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접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미접종자 중심에서 나오고 있고 치명률 조사를 해봤더니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최근 4개월간 그 조사를 했더니 0.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 이제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봤는데 예방접종 완료자 중에는 심지어 40대 1명을 제외하고는 70대까지 단 1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예방 효과, 그다음에 감염에 걸리지 않는 그런 효과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방역의 완화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예방접종 완료자끼리는 사실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치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그 점진적인 완화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의 지금의 위험성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 개천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50명 이내로 50명 이내로 이 좀 제한해서 좀 허용을 했는데요.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뭐 단체적인 이렇게 집단 모임은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은 시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나름의 이런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50명 이내로 또 시간도 한 4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7.4도 이하의 이제 체온이 확인이 되고 명부 작성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간 2m 거리 두고 KF94 마스크를 쓰는 그런 조건 하에서 50명까지 이제 허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주최 측에서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지금의 이런 코로나19 델타 변이 상황에서 아직 그 이제 접종자가 충분히 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런 모임들은 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른바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적인 그 일상 회복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을 11월 초 정도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요. 사실 뭐 한 달이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조건을 충족한다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료 시스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위드 코로나 뭐 단계적 방역 완화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 증가가 사실 불가피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경증 환자 전체를 다 뭐 격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와 같이 그런 좀 그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의료 시스템을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위드 코로나 초기 단계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확진자를 억제할 수 있는 안전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일환의 하나로 지금 제기가 되는 게 이제 백신 패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분들, 백신 접종을 맞았거나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성이 확보된 분들만 모이게 하는 그런 조치를 일시적으로라도 시행을 해서 네. 급격한 유행이나 그런 확진자 수 증가를 막는 그런 대책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방역 완화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을 좀 제한을 두면서 천천히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뭐 이것도 한번 저희가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 좀 빨리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위드 코로나에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바를 이제 확인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신종플루 초기에는 전부 다 입원하고 격리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이제 그런 열심히 이제 방역을 했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가고 나서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모든 확진자를 역학조사하지도 않고 이제 타미플루 같은 경구약을 쓰면서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유행이 통제가 되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좀 초효과적인 경구약이 있다 그러면 경구약을 활용을 해서 재택 치료를 안전하게 받고 또 이제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에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이나 사망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우리 일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런 목표를 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렇게 쭉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인 이제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80%가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외국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접종률이 높은 편인데 뭐 수만 명대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 이제 한국보다 좀 더 앞서서 이런 이 일상 회복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실험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인데 조금씩 이제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요. 저희도 이제 그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전파력이
높은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기존에 알려졌었던 이제 해외 논문들 보면은 그 재생산 지수가 5에서 한 뭐 9까지 간다고 했었나요? 어떤 일정 폭 내에서 이제 이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혹은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방역 수준을 완화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전파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재생산 지수가 뭐 5에서 8, 9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재생산 지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통제를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재생산 지수를 가장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백신 접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 이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연구라서 그렇지 거의 2 가까이 떨어뜨린다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 3 이상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산 지수가 6이 되건 7이 되건 간에 백신 접종을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재생산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유행을 보면 1.0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원래 그냥 가만뒀으면 아무 인터벤션을 안 했으면 5에서 8이 나와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걸 1까지 좀 떨어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백신 접종이 얼만큼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위드 코로나의 이제 그런 진행의 가능 요소가 이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백신 접종을 좀 더 독려를 하고 동시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병행해서 갖고 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자, 이게 이제 이 백신 접종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치료약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은데요. 지금 그 미국 제약사 이제 머크가 개발 중인 이제 먹는 알약에 관한 이제 뉴스가 이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가능성을 뭐 절반가량 줄였다, 뭐 이런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라는 약이 이제 8월부터 전 세계 23개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중간 보고를 이제 어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몰누피라비르를 먹인 군과 위약군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에 그 알약을 먹였던 그 약을 먹였던 군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입원 환자가 7.3%. 근데 이제 위약군에서는 사망자도 한 8명 나오고 입원을 한 14.1%가 있다고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의 기전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과거에 타미플루는 바이러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에 진입을 하는 걸 막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증상 초기가 아니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이 약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증식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간으로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약값이 상당히 비싸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도 이제 그 승인이 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는 이제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또 이제 4분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뭐 의무 접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맞는 편이 안전하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소아 청소년 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드물게 나타나는 심근염, 심낭염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그런 부작용은 뭐 더 심하게 더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아직 성장기 아이들인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ACV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공격하기 때문에 뇌나 신경이나 심장이나 폐에 가리지 않고 다 공격을 합니다. 회복을 한다고 해서 그 세포가 망가졌던 게 회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사실 최선이거든요. 그런 견지에서는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접종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